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15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서쪽 지역과 달리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면서 해가 없을 때는 서늘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과 낮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에서도 75살 이상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달까지 지역별로 순서에 따라 4천여 명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만 75살 이상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화이자 백신 4,095명분을 포항 종합운동장 예방접종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합니다. 우리는 고생해도 괜찮지만 애들이 학교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맞으러 왔다. 너무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예방접종 전 먼저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료진의 예진을 받습니다. 접종 이후엔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받은 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주사를 겁이 나는데 오늘 별로 안 아프고 또 앞으로도 또 뭐 이거 1, 2차 맞는가? 그래 맞으면 또 안전할 것 같아요. 소유 훈련하고 앞으로 또 좀 걱정도 덜 되고. 포항시는 만 75살 이상 주민들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편을 지원하고 접종 이후에도 건강 상태를 날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3일까지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매일매일 전화로 상태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4월 2일까지 상대동과 해도동, 5일부터는 송도동과 오천읍, 12일부터는 제철동과 청림동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포항시 북구 주민들은 오는 8일부터 양덕 한마음체육관에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75살 이상이 아니더라도 노인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이번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은 5월 중 시작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치단체장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안동시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을 비롯해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학동 예천군수, 오도창 영양군수 등 시장군수 8명이 1차 대응요원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오늘은 권영세 안동시장과 엄태항 봉화군수, 내일은 고윤환 문경시장이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 주에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윤경희 청송군 등이 접종할 예정입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난달 25일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서 2주 뒤인 오는 12일 이후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경북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다음 주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31일 김천시청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오는 5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전국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되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완화에 찬성하는 지자체에 한해서 다음 주부터 8인까지 모임 허용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주간 경북의 일일 확진자 수는 8.4명으로 거리 두기 1단계 기준인 평균 19명 이하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주시 지부와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집회를 열고 경주시가 공공부문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경미화, 수도 검침 업무,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공공분야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지만 경주시는 노조의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불통행정에 맞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경산의 사우나 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번에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23명이 무더기 확진돼 비상이 걸렸고 가족, 지인 등 연쇄 감염이 걱정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전합니다. 경산의 A 주간보호센터에서 종사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주 실시하는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방역당국이 긴급 진단검사를 했더니 7, 80대 어르신 20명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요양원과 달리 주간보호시설의 어르신들은 낮에 치료와 활동을 한 뒤 귀가하기 때문입니다. 2층 요양원의 어르신도 안심할 수 없어 시설의 모든 직원과 가족, 지인 등 100명이 넘는 접촉자들이 검사 대상입니다.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접촉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N사람이 또 좀 급증되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방역수칙 준수를 느슨하게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곳에서 확진된 종사자들은 지난달 24일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몸살 기운 등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몸에 작은 이상도 허투루 넘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선제적 검사라는 걸 데려가버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인간의 그 심리가 부정하고 싶은 것, 합리화하는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느슨해진다고요, 도리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더 부작용이라는 거지.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는 다음 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완화를 포함한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적인 상황에 따른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수칙과 적용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과 함께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하던 대구시는 당분간 현재 방역 수칙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울릉군은 이달부터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통합 관제를 통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버스 위치와 도착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울릉군은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농어촌 버스 7개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31개 정류장에 버스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청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이철우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깨끗한 바다, 희망찬 어촌이라는 주제로 만선과 풍요로운 어촌을 기원하는 축하 공연과 유공자 포상 등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산인의 날은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돼 매년 4월 1일 개최됩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자국 고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철우 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를 시정하지 않고 자국의 청소년들에게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넷째 주 독도 주간에 전국 최초로 사이버 독도학교를 개교해 독도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제2동궁원인 경주식물원 라원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경주시는 보문동 동궁원 인근 6만 8천 제곱미터의 사업비 384억 원을 들여 이달 중 착공해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경주식물원인 라원은 최첨단 디지털 체험관과 사계절 초하원, 꽃나무 정원, 전시 연출 공간 등을 구성해 보문단지의 관광명소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 경북지역지부와 영덕사랑마을 대책위원회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유린과 비리가 지속되는 지역의 한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영덕군에 촉구했습니다. 또 탈시설에 관한 대책 없이 거주인을 방임한 사건에 대해 감독기관으로서 철저한 의혹 규명과 관계된 모든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근본적 탈시설 자립생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개념의 다중주택시설이 원룸으로 둔갑해 임대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방에 싱크대, 인덕션 등이 버젓이 설치돼 있는데요. 방이 밀집된 까닭에 이곳에 사는 학생들은 화재와 같은 위험도 더 큰 상황입니다. 김서연 기자가 실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안동대 인근 원룸 건물 주인들이 올린 온라인 홍보글. 침대와 에어컨은 물론 싱크대와 인덕션까지 구비된 풀옵션 원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는데 원룸에 해당하는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주로 쉐어나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쓰는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개별 방마다 싱크대와 인덕션 같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인덕션 뭐 이런 거 있어요, 안에? 아, 네, 있어요. 딴 방도 다 있나 봐요. 네. 안동대 대학가에만 100여 채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데 이 중 30채 정도가 다중주택입니다. 다중주택은 모든 층수를 합쳐 바닥 면적 100평 이내에 지어지는데 다가구 주택의 절반 정도 면적입니다. 주차장 면적도 크게 줄어듭니다. 다중주택은 주차 공간 규제가 다가구 주택보다 완화돼 있어 한 건물당 2세대의 주차 공간만 마련하면 됩니다.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개 방이 있는 주택의 경우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 면수는 다가구는 방마다 1개씩 15개 면에 달하지만 다중은 3개로 5분의 1 수준입니다. 다 지금 학생들만 보시면 차가 몇 대나 있을까요? 그러면 굳이 주차장을 가지고 규제를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법하게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건물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준공 후에는 편법으로 전부 다 치사도구가 다 들어갑니다. 원룸화식 돼가지고 방을 파니까 기존의 법을 지키고 있는 원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다중주택 건물주들은 싱크대나 가열 도구를 취사시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대를 취사시설로 보기는 어렵죠. 세척시설이죠. 무조건 안 된다라는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더 큰 문제는 세입자들의 안전. 좁은 면적에 방이 밀집돼 있다 보니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취사도 거기서 하고 또 잠도 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한 공간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하지만 학생 대다수는 임대 계약 전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이랑 다가구 그런 것도 몰랐고 당연하게 뭐 싱크대라든지 뭐 화구 같은 거는 있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불법이 가능처럼 굳어져 정작 세입자인 학생이 뒷전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해양생물 유입으로 터빈이나 원자로가 정지된 한울원전 1호기와 2호기가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원전 1호기가 지난달 29일 재가동 승인을 받아 지난 31일 오전 5시께 100% 출력에 도달했고 한울원전 2호기도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5분에 발전을 재개해 어제 오전 5시 20분 100% 출력에 이르렀습니다. 한울 1, 2호기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취수구에 대형 플랑크톤 일종인 살파가 다량 유입돼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포항시청에서 아동학대 대응 선도기관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민관 14개 기관이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서쪽 지역과 달리 어제와 비슷하게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5도 선에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해가 없을 때는 서늘함마저 감돌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9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도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에서 1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기온이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낮부터는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과 낮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